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한 여성이 겪은 배신과 고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복수 이야기. 20분간 여러분은 인간의 선악이 얼마나 분명하게 갈릴 수 있는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권선징악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 해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시죠. 잠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반전들로 가득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봄 서울 강남 그랜드 웨딩홀. 화려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부 한소영은 고아원에서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고 신랑 박준호는 건설업계 대기업 한성그룹의 후계자였다. 소영과 준호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준호는 자기와는 틀린 소영에게 호감으로 그들의 사이는 시작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신데렐라 스토리 같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행복한 날이 될 거야. 결혼식 대기실에서 시어머니 최순희가 며느리에게 속삭였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준호는 원래 재벌가 딸 이수진과 결혼할 예정이었어. 내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아이만 낳고 조용히 꺼져. 순이는 독사 같은 눈으로 소영을 노려봤다. 준호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소영은 자기한테 찾아온 아이를 지울 수 없어서 시작된 결혼 생활. 고아인 그녀를 탐탁해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 소영은 노력하면 나한테도 가족이 생기겠지 않는 믿음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소영의 지옥이 시작됐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임신한 몸으로 온 가족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다. 입덧이 심해 토하면서도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해야 했고 결혼과 동시에 신랑 준호의 무시와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온갖 잔소리와 시집살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모든 집안일은 임신한 소영이 몫이었습니다. 야, 한소영. 시누이 박미란이 계란 후라이를 집어던졌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소영이 다시 계란을 풀고 있을 때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 순이가 뒤에서 소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아! 소영이 넘어지면서 뜨거운 프라이팬이 팔에 닿았다. 지글지글 타는 소리와 함께 화상을 입었지만 시어머니는 칠칠 맞다는 눈빛으로 임신했으니깐 화상약도 바르지 말라고 잔소리만 했다. 그날 저녁 남편 준호가 돌아왔을 때 소영은 팔에 화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보, 어머님이 실수로 밀어서. 엄마가 일부러 그랬을 리 없어. 너가 조심성이 없는 거지. 준호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결혼으로 아이 때문에 자기 발목을 묶는 것 같아서 소영이를 보고 있으면 자꾸 화가 났다. 소영은 절망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결혼 전에는 준호는 다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을 가끔 사랑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지금 완전한 남이었다. 매일 아침 6시 임신한 몸으로 가족들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하라고 했고 시누이는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하인 부리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임신 8개월째 되던 날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집안 대청소를 시키면서 소영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무거운 화분을 2층까지 나르고 있었다. 한소영, 빨리 안 와? 손님들 오신다고 빨리 저녁해야지. 시어머니 순이가 소리쳤다. 계단을 오르던 소영은 발을 헛디뎠다. 정확히는 계단에 발린 기름 때문에 미끄러진 것이었다. 소영은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아!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기절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가족들과 남편 준호의 반응이었다. 에이, 아까운 우리 손자.
순이는 울긴 했지만 준호 또한 소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손자와 아이를 잃은 것만 아쉬워했다. 그날 밤 소영은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엄마, 계획대로 됐네요. 미란의 목소리였다. 그럼 내가 계단에 기름을 발라뒀다고 생각이나 했겠니? 시어머니니 순이가 대답했다. 역시 엄마예요. 이제 저 여자 내쫓을 핑계가 생겼네요. 준호의 한마디. 소영은 전신이 얼어붙었다. 내 아이를 일부러 이 모든 힘든 시집살이도 이 아이 때문에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소영은 모든 걸 알게 됐죠. 시어머니가 일부러 계단에 기름을 발라뒀다는 것을. 내 손자만 없어지면 저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고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퇴원 후 소영의 지옥은 더 심해졌다. 아이도 없는 게 뭐하러 이 집에 있어? 시어머니 간호골적으로 말했다.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소영아, 우리 끝내자. 준호 씨. 한때는 우리가 사랑했잖아. 사랑. 준호가 비웃었다. 너 혹시 착각한 거 아냐? 나는 한 번도 너를 사랑한 적 없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였지. 길거리에 나앉은 소영.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그녀는 정말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고 더 잔인한 건 한 달 후였다. 준호가 재벌딸 이수진과 결혼한다는 뉴스를 봤을 때였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TV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영을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이용당한 거구나. 자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나한테 호기심으로 접근해서 장난감처럼 이용하고 가지고 놀다가 철저하게 버린 거구나. 나와 내 아이도 함께. 소영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소영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소영 앞에 나타났다. 한소영 씨죠? 저는 변호사 김태민입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박준호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제 말에 절대 복종하세요. 소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하겠어요. 사실 태민도 박준호 가족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었다. 10년 전 준호 아버지가 태민의 가족을 파산시켜서 부모님이 자살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복수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한소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가 태어나는 거죠. 태민은 소영을 미국으로 보냈다.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제부터 당신은 서지연입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따고 성공한 엘리트 여성이에요. 소영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몸매도 철저히 관리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받았다. 언어, 매너, 경영학, 심리학까지. 3년 후 한국에 돌아온 서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차가우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가진 성공한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거울을 보며 지연은 다짐했다. 박준호, 이제 네 차례야. 3년 전 내가 당신 발밑에서 구걸했던 것처럼 이번에 네가 내 발밑에서 구걸하게 될 거야. 3년 후 한국에 돌아온 그녀는 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차갑고 우아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로 말이죠. 이제 복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지연은 박준호가 경영하는 회사 한성그룹의 투자자로 접근했다. 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아, 서지연 대표님. 반갑습니다. 준호는 지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한성그룹에 투자하고 싶어요. 1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준호는 지연의 미모와 능력에 완전히 넘어갔다. 하지만 지연은 차갑게 대했다. 지연 씨, 저와 술 한잔 하지 않을래요? 죄송해요. 비즈니스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는 전 원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준호의 마음을 더 끌었다. 알면 알수록 매력있단 말이야. 아내 수지는 자기 의견이나 생각이 없어서 모든 일에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인형 같았다. 그냥 조정당하는 인형하고 같이 사는 느낌이었다. 근데 지연은 통통 튀는 매력과 자기 주장도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철저히 버린 소영이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소영도 처음에 지연이처럼 자기 주장도 강하고 통통 튀는 매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준호는 알면 알수록 지연이한테서 옛날의 소영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회사에 들어온 지 6개월 후 한성그룹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상합니다. 계약이 자꾸 취소되고 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습니다. 준호는 몰랐다. 지연이 뒤에서 모든 걸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태민의 도움으로 지연은 한성그룹의 거래처들을 하나씩 빼앗고 있었다. 준호 씨 걱정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연은 마치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준호는 점점 지연에게 의존하게 됐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철저히 버린 소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준호는 지연이 말대로 회사 공금에 손을 대고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모두 지연의 계획대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지연은 태민의 도움으로 모든 자금을 막아서 회사 부도 위까지 몰아버렸다. 지연의 다음 목표는 시어머니 최순이었다. 순이는 부동산 투자를 즐겨했다. 어머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100% 수익 보장이에요. 전 재산을 투자하시면 1년 후 2배가 됩니다. 순이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전 재산 50억을 투자했다. 물론 그것은 정교한 사기였다. 한 달 후. 사기야. 내 돈이 다 없어졌어.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 순애는 정신줄을 놓은 상태였다. 시누이 박미란도 지연의 함정에 빠졌다. 지연은 미란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이용해서 스캔들을 만들었다. 미란의 불륜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자 남편은 즉시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해. 너랑은 도저히 창피해서 못 살겠어. 미란은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했다. 한 달 만에 박준호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다. 순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미란은 이혼당했다. 회사는 부도 위기. 마침내 준호도 막다른 길에 몰렸다. 지연 씨, 도와주세요. 준호는 지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제가 뭐든 할게요. 당신 말이라면 뭐든 좋아요. 그럼 부인 이수진과 이혼하고 저와 결혼해요. 선택하세요. 저 아니면 완전한 파산. 결국 준호는 수진과 이혼하고 지연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소영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은 드디어 진실의 칼을 꺼내 들었다.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한소영입니다. 3년 전 이 남자가 버린 첫 번째 아내예요. 당신이 뺏은 게 뭐였는지 알아. 내 아이였어. 내 인생이었어. 지연은 그동안 숨겨둔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시어머니가 계단에 기름을 발라두는 CCTV, 가족들의 음성 녹음, 회사 횡령과 뒷돈 거래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 이 모든 게 진실입니다. 전철저히 버려졌고 내 아이는 이들 손에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리고 벌을 받게 하는 게 저의 복수였습니다. 내가 버린 여자가 누군지 이제 똑똑히 봤지?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준호는 내가 이 여자를 한 번은 철저히 버리고 또 한 번은 사랑하다니. 진실이 밝혀진 후 박준호는 사기, 배임, 태아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박준호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태아 살인 교사 혐의로 추가 징역 2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15억 원을 지급하라. 총 7년형이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용서?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법이 결정할 일이지. 복수를 완성한 지연에게는 예상과 달리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됐습니까? 태민이 물었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남았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였어요. 복수를 완성한 지연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 임신하신 것 같아요.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예요. 지연은 배를 만지며 생각했다. 3년 전 잃었던 아이가 다시 돌아온 건가? 그 순간 지연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복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번에는 나에게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지키자는 마음에 지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2년 후 지연은 아들 준서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2살이 된 준서가 물었다. 아빠는 먼 곳에 있어.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소영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복수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 얘기 들었어. 너무 염치 없지만 아이만은 잘 키워줘.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사랑한다. 지금에야 깨달았지만 옛날에 널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지금 같은 결론은 아니겠지. 용서해 주겠니? 너무 늦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미안하고 사랑한다 박준호. 지연은 편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보다는 슬픔과 연민이 더 컸다. 지연도 준호를 처음 본 날 소영이가 생각났다. 그때 그 푸르던 그 시절로. 3년이 더 흘러 준서는 5살이 되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놀아요.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모범수로 5년 만에 가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영아, 나야. 준서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강공원. 5년 만에 본 준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야윈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참회의 눈빛이 있었다. 소영아, 고마워. 아들을 보게 해줘서. 준서는 처음 보는 남자가 신기한지 계속 바라봤다. 준서야, 이분이. 아빠야. 아빠?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준호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빠, 엄마가 울게 해서 미안해요. 준서가 순진하게 물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펑펑 울었다. 응.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그럼 이제 착하게 살 거예요? 응. 평생 착하게 살 거야. 약속해. 그때 준서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길을 잃은 거라고. 그 말에 지연도 눈물이 흘렸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었다. 소영아, 나 정말 변했어.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알아. 보면 알 수 있어. 준서가 2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1년 후 지연과 준호는 재혼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완전히 용서했다.
준호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숙제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준서가 물었다. 지연은 아들을 안으며 답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는 더 달콤하구나.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서 오는 거였어. 멀리서 준호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평화로운 빛이 흘렀다. 복수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진짜 사랑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일기를 썼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용서는 더 달콤하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다. 준서야, 엄마가 너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란다. 창 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지연과 준호는 다시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용서했죠.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 지연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권선징악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보셨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온다는 것도 배웠고요.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 분들, 용서의 힘을 믿어보세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